본격 날라리 방송 한지희 장지한의 원투펀치 377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첼시의 에이브라햄, 비아레알의 모레노, 사스올로의 베라르디.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작해봤어요. 지금 원투펀치 시청자분들이 뭘까? 맞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원투펀치 시청자분들이라면 대다수가 다 아실 것이고 득점 1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송이 월요일이라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바뀌었을 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는 촬영일은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기점으로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각각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독일만 안 이상하죠. 네. 독일은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그렇죠. 전혀 안 이상합니다. 네. 두 분 이렇게까지 이 선수들이 선전을 하리라는 거 예상하셨어요? 아니 뭐 지금 시즌 초반이니까요. 근데 타미 에이브라햄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스날 팬들로서는 입에 담기 싫은 이름이기는 한데 아데바요르 선수가 아주 좋을 때랑 좀 느낌이 유사해요. 네. 그래서 에이브라햄 선수는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고 제라드 모레노 선수는 항상 포텐셜이 높은 선수로서는 예전부터 칭찬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포텐셜을 제대로 터트린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제라드 모레노 선수는 거의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페이스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 한번 좀 봐야 되겠고 네. 베라르디 선수는 예전에 이제 AC 밀란 상대로 밀란 팬들이 아주 싫어하는 선수인데 AC 밀란에게 4골 터뜨렸던 경기가 있고요. 한 경기에. 네. 그 다음 시즌에는 또 3골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밀란 킬러예요, 이른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골수로 보면은 기복 없이 넣었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모레노 선수보다는 좀 젊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어디까지 가게 될지는 올 시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메시 선수가 아직 개봉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메시 선수 저희는 리그 뛰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테무 푸키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신선한 선수들이 어쨌든 지금 초반 득점 레이스를 이끌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이런 초반 네. 기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외죠.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한현님이 또 아데바요로에 빗대서 칭찬을 해주니까 에이브라함이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좀 고맙기도 한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타미 에이브라함이 물론 좋을 때도 있는데 단점도 여전히 노출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희망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바로 예상치 못한 의외의 득점왕, 두 분이 생각하시는 탑 10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다 겹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부는 아마 저는 겹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하죠. 네. 네. 저는 타미 에이브라함과 푸키가 2부 리그인 챔피언십에서 테무 푸키는 득점왕을 차지했었고 에이브라함도 득점이 엄청 많았죠. 이런 두 선수가 이제 동시에 승격을 해서 초반이지만 뭐 득점왕과 또 득점 상위 랭커로서 가능성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이탈리아 세리아에 있었습니다. 네. 가장 이제 가까운 근사례로 2004-2005 시즌에 리보르노 소속으로 루칼리 선수가 26골로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는데요. 네. 뭐 당시에 셰프첸코도 있고 또 질라르드노도 있고 또 비에리도 있고 아주 쟁쟁한 공격수들 틈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약간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 에이브라함과 푸키처럼 루카렐리와 또 루카토니 선수도 2부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고 승격을 해서 또 골을 많이 넣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루카렐리 선수는 아예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승격을 해서도. 그래서 이미 루카렐리 선수는 그 전에 99년, 2000년 무렵 레체 시절에 이미 1부 리그에서 두 자리 골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토리노가 야심차게 영입을 했다가 토리노에서는 실패를 했었고 네. 그래서 2부 리그 팀인 리보르노와 계약을 했었는데 리보르노에서 골을 많이 넣으면서 당시 수비에는 키엘리니 공격에는 또 루카렐리 해서 승격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루카렐리가 바로 세리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려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근데 루카렐리가 바로 득점왕을 차지했고 루카토니도 세리에 B였죠. 2부 리그 팔레르모에서 팀을 1위로 승격을 시킨 이후에 그 루카렐리가 득점왕 하던 시즌에 20골을 넣었어요. 네. 골을 많이 넣고 그 다음 시즌에는 결국 피오렌티나로 이적을 해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31골로. 그러니까 지금 느낌을 보면 현재 페이스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 에이브라함이 1위고 푸키는 지금 3위인가요? 3위예요. 네. 인데 순위가 그대로 가서 득점왕과 이렇게 3위를 하면 그러면은
그때 루카렐리와 루카토니와 비슷한 행보처럼 되거든요. 루카토니도 푸키가 다음 시즌에 득점왕을 하면 거의 비슷한 행보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2004-2005 시즌에 리보르노의 루카렐리 네. 득점왕 그래서 먼저 꼽았습니다. 있습니까? 네, 요거 유형별로 제 한 묶음으로 저는 묶은 선수들이 있어요. 뭐예요? 그 나머지 선수도 저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크리스티아노 루카렐리 앤드 잉글랜드의 케빈 필립스 이 두 선수를 한 유형으로 묶었는데 장 의원님이 바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직전 시즌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득점을 많이 한 사나이들. 그러니까 루카렐리 선수는 루카 토니 선수에게 밀려서 2부 리그 득점 2위를 했지만 어쨌든 2부 리그에서 무려 29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승격하자마자 지금 장 의원님 말씀대로 세리에아 1부 리그 득점왕이 됐었던 거고요. 그 잉글랜드의 케빈 필립스 선수도요. 9900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30골을 넣으면서 알란 시어러, 드와이트 요크, 앤디 콜, 티에리 앙리, 파울로 디카니오 등을 다 제치고 이제 득점왕에 등극을 하는데 그 전 시즌에 2부 리그에서 23골을 넣었었고요. 그 전전 시즌에는 2부 리그에서 29골로 득점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3골일 때는 바로 직전 시즌의 득점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2부 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골을 터뜨렸죠. 그리고 나서 썬덜랜드와 더불어서 이제 승격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케빈 필립스 선수가 바로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필립스 선수는 놀라웠던 게 그냥 득점왕이 아니라 유럽 전체 득점왕. 그러니까 이른바 유러피언 골든슈라고 해서 유럽 전체 득점 1위에게 주는 상을 이때 또 수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가 바로 이 케빈 필립스라는 선수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이제 필립스 선수의 썬덜랜드가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성적 좋은 것도 그 리보르노의 그 루카렐리 선수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었던 기간 동안 사실 리보르노도 순위적으로도 상당히 선전을 했었는데 필립스 선수도 이렇게 2부 리그에서 골 많이 넣고 올라와서 바로 썬덜랜드가 7위를 해요. 근데 이때 이제 필립스 선수의 투톱 파트너가 누구냐면 나이얼 퀸 선수라고 아일랜드의 레전드이자 또 썬덜랜드의 레전드 나중에 이제 썬덜랜드의 간부 역할도 했었죠. 그런데 이 나이얼 퀸과 케빈 필립스는 이른바 빅 앤 스몰 투톱의 아주 전형적인 교과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나이얼 퀸 선수도 14골을 넣으면서 득점 공동 8위를 했고 필립스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900 시즌 30골로 프리미어 리그와 유럽 전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두 투톱에 힘입어서 썬덜랜드도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두 선수가 조금 이미지가 비슷하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뭐가 비슷하냐면 국가대표를 좀 뛰었어요. 루카렐리 선수도 국가대표 6경기 뛰었고 케빈 필립스 선수도 잉글랜드 대표 8경기 뛰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비슷한 유형의 두 선수. 그리고 리보르노가 지금도 루카렐리 선수를 아주 영웅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썬덜랜드 팬들도 필립스 선수를 영웅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선수를 그냥 같이 묶어서 저는 한 묶음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소개해주는 선수부터 굉장히 네. 흥미진진한데요. 두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두 번째 선수 저도 케빈 필립스는 뭐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네 한현님이 얘기를 지금 다 잘 해주셨고요. 뭐 하나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0골이 그 당시 시즌 썬덜랜드의 57득점의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57골에서 44골이 두 선수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 선수 그러니까- 합이 13골. 네, 그러니까 두 선수가 절대적으로 공격에서 비중을 차지했고 그리고 케빈 필립스는 한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전 시즌에도 이미 23, 4골 넣고 네. 이미 대표팀에 뽑혔었어요. 챔피언십 때. 네, 그러면서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케빈 필립스가 통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당시에 시즌 전에 이제 설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된다, 통한다. 어떤 전문가는 한 6, 7골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결국은 뭐 보란 듯이 바로 그 시즌에 30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현님 얘기한 대로 유로피언 골든슈. 유럽 리그에서 제일 많이 리그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됐고 9경기에서 무려 프리미어 리그에서 멀티골 혹은 해트트릭. 약간 몰아넣는 서양도 있죠. 그래서 경기마다 그렇게 케빈 필립스가 그 한 시즌에 상당히 잘했습니다. 깜짝 의외의 득점왕. 네.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었다. 네. 그런 그때 당시 분위기였죠. 네. 그럼 또 네. 한현님 넘어갈까요? 제가 예상컨대 네. 안 겹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셸 플라티니입니다. 오. 너무 의외죠? 플라티니가 득점왕하는 게 뭐가 의외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외의 득점왕입니다. 뭐냐면 왜요? 82-83 시즌
세리에아에서 요때 골이 좀 적었어요. 16골로 득점왕이 됐어요. 요게 플라티니 선수가 생테티엔에서 유벤투스로 옮겨온 첫 시즌이에요. 근데 왜 이게 좀 의외의 득점왕이냐면 들어보십시오. 플라티니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낭시와 생테티엔에서 뛰면서 이제 명성을 계속 쌓았는데 골을 많이 넣긴 했어요. 이때도. 그런데 프랑스 리그 득점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2위도 하고 3위도 하고 그랬던 적은 있는데 득점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리그 득점왕을 못 했는데 이탈리아 세리에아 득점왕을 한다? 좀 의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미셸 플라티니는 아시다시피 골을 굉장히 많이 넣는 플레이메이커이기는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결과가 그거를 증명을 하는데 이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고요.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10번 선수 아닙니까? 전형적인. 네네. 10번이 득점왕을 하리라고는 약간은 예상 밖이었어요. 요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플라티니 선수가 처음부터 이탈리아 와서 잘했던 게 아니에요. 데뷔 시즌에 전반부에는 상당히 좀 적응에 애를 먹으면서 겨울 이적 시장에 다시 뭐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즌 끝나기 전 석 달 동안 12골을 몰아쳐서 넣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끝나기 전 3개월 동안에 넣은 게 12골이에요. 3개월 동안 무슨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지? 전에는 골이 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세 가지 이유. 프랑스에서 득점왕을 한 번도 못했었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와서는 조금 적응에 애를 먹었다. 그런데 득점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 3연속 득점왕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하지가 않죠.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씩 세리아가 투자를 이제 시작하는 무렵인데 네. 세계적인 어떤 대형 스트라이커들이 이탈리아로 그렇게 확 몰렸을 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16골로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80년대 중후반부랑 비교했을 때는 경쟁자도 조금 적었다. 네, 득점왕을 할 만한. 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플라티니가 원래 상당한 스타이긴 했지만 글로벌하게 스타로 발돋움한 게 바로 그 월드컵과 그 다음 시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티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됐죠. 알겠습니다. 그럼 장 의원님의 다음 저는 플라티니는 없고요. 네, 한 의원님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의외야?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가장 최근입니다. 모하메드 살라의 득점. 오, 없습니다. 맞췄습니다. 예. 왜 의외예요? 돌이켜 보면 아니 살라가 득점하는 게 왜 이상해 하겠지만 로마에서 리버풀로 왔을 때만 해도 살라가 득점왕을 한다고 예상한 전문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첼시 시절도 한번 경험이 있었지만 상당히 의외였죠. 완전히 살라가 월드 클래스로 확 올라가는 그냥 그 시즌이 되어버렸어요. 네. 거기다가 32골 득점왕인데 31골이 필드골. 페널티킥골이 한 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즌 전에는 제가 기억 더듬어 보면 그 시즌은 그냥 해리 케인과 아구에로의 경쟁 구도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라의 득점왕은 좀 의외였다고 해서 제가 다른 예전 선수도 이렇게 후보에 넣었다가 살라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한 의원님의 세 번째 픽은? 네, 저의 세 번째 픽은 이 선수도 돌이켜보면 안 이상한데 그 당시엔 이상했어요. 2004-2005 시즌 라리가 25골 디에고 포르란입니다. 이게 왜 그 당시는 이상했냐면 포르란 선수가 이때 이제 라리가 입성 첫 시즌이에요. 아까 저는 플라티니 선수도 세리에아 입성 첫 시즌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였잖아요. 그 전에 맨유에서의 기록이요. 0골, 빵골, 6골, 4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수가 라리가를 갔다 그래서 바로 득점한 25골? 그건 너무 급격한 성장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나중에 폴란 선수는 라리가 득점왕을 또 했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나중 그건 좀 더 이제 뒤의 일입니다만 그때는 이상하지가 않은데 아마 맨유 팬들이 놀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 오, 저런 선수였어? 그러니까 맨유에서는 폴란 선수가 그때 이제 반니스텔로이 선수가 있을 때니까 제 생각에는 폴란 선수를 조금 제대로 충분히 꽃피우지 못하게 했던 것도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루과이에서는 정말 다재다능한 공격수라고 해서 맨유가 데려왔는데 폴란 선수의 재능을 충분히 꽃피울 만한 기회를 부여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물론 그때 맨유는 또 더 강했으니까 이제 뭐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근데 비아레알로 와가지고 요때가 이제 비아레알 역사에 아주 빛나는 시즌이었는데 이때 비아레알이 3위를 해요. 근데 이게 당시까지는 비아레알 역대 최고 성적. 네. 그리고 마누엘 펠레그리니 감독의 데뷔 시즌. 그리고 이때 뛰었던 선수들이 포란, 후안 로만 리켈메, 마르코스 세나, 곤살로 로드리게스,
후안 파블로 소린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잘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아레알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세계에서 축구 팬이면 그래도 비아레알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때 비아레알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클럽이 됐는데 거기에 포울란 선수가 처음 라리가 와서 득점왕까지 거머쥐었다. 그러면서 비아레알, 펠레그리니 감독, 포울란 모두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저는 시즌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어떤 선수가 어디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시너지를 중요하죠. 내고 팀이 이제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 안 맞는 팀이 있죠. 하지만 뭐 되돌아보면 맨유에서는 베론도 실패를 했고 폴란도 실패를 했죠. 근데 그런 선수가 다른 리그로 가서 맹활약하고 그게 잘 맞는 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포울란 선수는 나중에 월드컵하고 코파 아메리카의 그 국가대항전에서까지 잘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맨유에서만 못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제 포울란의 시작이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때부터 봉우리를 피우기 시작했다. 근데 확 만개를 했다.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픽 장 의원님의 저는 한 의원님도 있을 법도 한데 이 선수도 역시 승격한 이후에 이제 오늘 주제하고 조금 부합해서 제가 골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스포츠 뉴스 보면 하이라이트가 이제 마지막에 잠깐 나와요. 유럽 리그. 네. 거기서 이제 특히 스페인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우고 산체스만 들었어요. 우고 산체스 골 장면. 단골 뉴스처럼 스포츠 뉴스에서 막 우고 산체스. 왜? 항상 스페인 라리가는 그때 느끼기에 우고 산체스가 득점왕 하던 리그였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88, 89 시즌에 그때 이제 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제 산체스가 아니고 다른 선수가 센세이셔널하게 올라와서 득점왕을 해서 스포츠 뉴스도 타고 했던 선수가 있어요.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브라질 공격수 발타사르입니다. 이 선수가 원래 셀타비고에서 하부 리그에서 있던 선수인데 그 전전 시즌 세군다에 있을 때죠. 2부 리그에서 이미 34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셀타에서 특히 86, 87 시즌 뛸 때 그때 마요르카의 키퍼였던 호세 가이로도랑 충돌하면서 이 호세 가이로도가 얼마 후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기억도 있었던 선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서 그 시즌에 바로 35골로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그게 88, 89 시즌인데요. 이 선수가 원래 브라질 자국 리그에서 상당히 잘하던 공격수입니다. 네. 그레미우나 또 플라멩고에서 상당히 잘했고 대표팀에서도 베베토나 호마리오에게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그렇지만 대표팀에 뽑혀서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활약을 하고 했던 선수인데 근데 바로 사실 여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해서 발타사르가 우고 산체스를 제끼고 득점왕을 차지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발타사르의 88, 89 시즌 우고 산체스의 지배하에 있던 득점왕을 대보를 깨트린 선수. 그래서 넣었습니다. 발타사르 선수 있나요? 있어요. 오. 네, 있고 이제 설명을 다 잘해 주셨으니까 기록적인 측면 두 가지만 추가해 드리면요. 이 발타자르가 만약에 88, 89 시즌에 득점왕을 안 했으면요. 2위는 역시 우고 산체스 선수였거든요. 우고 산체스 선수가 그 이전에 4시즌 연속 득점왕을 했어요. 우고 산체스, 우고 산체스, 우고 산체스, 우고 산체스. 발타자르, 다시 우고 산체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발타자르가 이때 안 했으면 우고 산체스의 6연속 득점왕이 가능했는데 6연속이 안 되고 4연속에서 그치고 한 명 다른 선수 나오고 다시 우고 산체스로 갔어요. 좀 밉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고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록을 하나 놓친 셈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기록적인 측면은 이 발타자르 선수가 35골 라리가에서 넣었고요. 이때 이제 다른 대회까지 해서 42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리그는 35골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회까지 7골 더 넣어서 42골인데 요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클럽 최다 득점이에요. 시즌 클럽 최다 득점. 네. 그러니까 42골이. 그 두 가지 기록적인 측면을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한윤 위원님이 또 그다음에 다음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다음 선수요. 제 다음 선수는 이거 장 의원님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 선수는 언급해야죠. K리그에서 뛰었던 그라피테 선수. 무조건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저 있으실 것 1순위로 같아서. 넣었는데 거의. 네, 네. 오. 네, 그러니까 2003년 안양 시절에 9경기를 K리그에서 뛰었는데 그 당시 등록명은 바티스타 선수. 네. 원래 바티스타가 이름이 맞아요. 그러니까 K리그가 오히려 이름을 제대로 쓴 거고 그라피테는 사실은 이제 별칭, 별명, 애칭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라피테 선수로 불렸죠. 근데 이 그라피테 선수가
2008-2009 시즌 분데스리가 무려 28골. 획기적인 거는 볼프스부르크 소속으로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볼프스부르크의 유일한 우승입니다. 펠릭스 마가트 감독 시절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라피테 선수가 28골 1위인데 2위가 같은 팀 동료 에딘 제코 선수예요. 네. 26골 득점 2위. 그리고 그 당시 도움 1위가 즈비에즈단 미시모비치 선수. 어시스트가 20개. 그러니까 득점왕, 득점 2위, 어시스트 왕이 한 한 팀에 팀에 다 있었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볼프스부르크가 여태까지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우승 트로피를 요때 마가트 감독과 더불어서 이제 들어올렸던 시즌인데, 이때 이제 나이로 보더라도 그라피테 선수가 79년생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에 득점왕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때 K리그에서도 적응에 실패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서 커리어를 되살리고 나서 유럽에 가서 30이 돼서 유럽 빅리그에서 득점왕을 하고 팀을 우승으로 또 견인을 했어요. 늦게 꼽혔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 그라피테 선수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제가 거의 뭐 직관을 엄청나게 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때 바티스타라는 존재는 잘못 뽑힌 용병처럼 인식이 됐었어요. 아, 그렇죠. 네, 안양 LG에 데려왔었거든요. 그래미우에서 임대 보내가지고. 근데 그 당시 무렵이 브라질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선수들 주급 연봉을 제대로 지급을 못하니까 네. 브라질의 빅네임들이 막 들어올 때예요. 근데 바티스타 같은 경우는 데려왔는데 조광래 감독이 뭐 너무 기본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 뭐 이래서 막 따로 가리키고 막 했던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나중에 빅리그로 볼 수 있는 분데스리가에서 득점왕을 하니까 감독들이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해요. 네. 조광래 감독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저 선수는 내가 그때 많이 가리켰다. 내가 가르쳐서 된 거야. 막 많이 이런 가리켜서 그때 안 좋았던 부분들 많이 개선이 돼서 고쳤어. 내보냈다. 그리고 또 김호 감독님은 사석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때 수원으로 데리고 오려고 테스트도 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호 감독님은 이 그라피테를 데리고 오려고 그랬거든요. 수원으로. 근데 약간 몸 부상이 있었대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내가 수원에 입단시켰을 텐데 할 만큼 잠재성이 있었다라고 난 칭찬을 잠재성을 하죠. 봤다 또 이런. 네. 하지만 그게 다 득점왕한 이후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렇다는 너무 웃기다. 얘기입니다. 방 의원님의 6번째 선수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선수가 사실 PK 페널티골이 많기 때문에 좀 넣을까 하다가 넣었어요. 2000 시즌에 깜짝 득점왕을 차지했던 라리가에서요. 살바 바에스타 선수입니다. 라싱 산탄테드의 득점왕이었죠. 아마 팬들이 기억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전 시즌에는 이 라싱에서 2골밖에 기록을 못했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이 살바 바에스타가 라리가에서 득점왕을 하리라고 예상을 많이 못했죠. 근데 26골로 그 시즌 득점왕을 했습니다. 거기 페널티킥골이 무려 12골이 있어요. 그래도 필드골을 14골을 넣은 거니까 많이 넣었는데 역시 살바 바에스타는 깜짝 득점왕이 결과적으로는 돼버렸어요. 그 다음 시즌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 다음 시즌 세군다에 있었거든요. 세군다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라리가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발렌시아로 또 가서 라리가로 다시 복귀도 하곤 했습니다만 이렇다 활약을 못했고, 말라가로 임대를 됐을 때 잠깐 또 골을 좀 많이 넣어서 부활하나 싶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살바 바에스타는 99-2000 시즌에 26골 득점왕이 확실히 오늘 주제에서는 깜짝 득점왕으로 네.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습니다. PK의 남자 살바 바에스타 네.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고요. 요거는 저는 아까처럼 유형별로 3명을 한 묶었어요? 번에 묶었습니다. PK로 묶었나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거는 너무 좀 전성기가 짧았던 비슷한 과가 누가 있냐면 그리스의 테오파니스 게카스 선수. 게카스. 네. 게카스를- 06-07 시즌 분데스리가 20골로 역시 빅리그 득점왕을 했는데요. 요때 이제 알렉산더 프라이라든가 로이 마카이, 마리오 고메스, 케빈 쿠라니 이런 선수들을 제끼고 이제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도 복쿰이에요. 게카스 선수가 굉장히 이 살바 선수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 06-07 시즌에 20골로 득점왕하고요. 2010-2011 시즌에 16골 넣어서 다시 득점 공동 4위까지는 오릅니다. 네. 그런데 요 시즌을 제외하면 게카스 선수도 이제 커리어가 거의 이제 없어요. 한 시즌 정도 또 좀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넣고 나머지는 별로 보잘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살바 바에스타 선수와 아주 비슷하죠? 비슷하고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07-08 시즌 라리가에서 27골을 터뜨렸던
다니 구이사 선수. 요 선수도 저는 좀 같은 과인 것 같아요. 구이사 선수가 요때 득점왕 27골 넣으면서 꺾은 선수들을 보면 루이스 파비아노, 세르히오 아구에로, 라울, 다비드 비아, 디에고 폴란, 루드 반 니스텔로이를 꺾어서 득점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구이사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숫자로 유명합니다. 924. 이 구이사 선수가 이때 이제 27골을 넣었는데 그 전에 이제 헤타페 시절에 9골, 11골 정도를 넣고 있던 선수인데 갑자기 득점력이 한 3배로 상승을 했어요. 요 시즌에.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페네르바체로 가서 2시즌 연속 11골씩을 넣긴 하는데 그 이후는 이제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사실 구이사 선수가 그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유로 2008 때는 또 쏠쏠한 좀 감초 역할도 좀 하긴 했거든요. 아까 그 니카스 선수도 그리스 대표팀에서 바로 그 시기에는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또 최다골도 넣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이미지의 선수들이 게카스, 구이사, 살바 바에스타. 어떻게 보면 한 시즌 놀라움. 그리고 좀 작은 시즌들이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커리어가 사실상 볼 게 없음. 근데 아까 제가 이 루카렐리와 케빈 필립스 유형과는 또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네. 루카렐리, 케빈 필립스 선수는 요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팬들에게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게카스, 구이사, 살바 이 선수들은 사실은 아주 짧은 그 시간에만 아주 굵게 칭찬을 받다가 사실상 그렇게 장수하지 못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이 예상치 못한 의외의 득점왕 탑 10. 7번째 선수는 누구인가요? 네. 지금 구이사 선수 저도 있거든요. 네.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선수가 이제 득점왕 차지하고 나서 그 득점왕 할 때도 특히 후반기에 완전히 몰아쳤어요. 후반기 13경기에서 16골 몰아치면서 득점왕을 차지했는데 그리고 나서 유로 2008 그 스페인 우승시켰다 아라고네스 감독은 페네르바체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페네르바체로 이제 불렀어요. 구이사를. 근데 페네르바체에서 2시즌 못하고 그럭저럭 다시 헤타페 시절 득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상도 좀 겹치고 뭐 이러면서 헤타페로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2013년에 말레이시아 클럽 조르로 임대를 가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파라과이 리그 가서 또 뜁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딱 조르로 그 임대 가기 전에 그 시즌에 그 에이전트들한테 구이사 K리그 문의가 와요. 계속. 그리고 저는 이제 에이전트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전화가 와요. 구이사 K리그에서 뛸 수 없냐고. 그래서 아니 구이사가 그 정도야? 지금 상태가 뭐 이럴 정도로 의아했는데 아마도 뭐 아킬레스건 부상부터 해서 중간중간 부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선수 어떤 폼이 하락한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죠. 네, 구이사 같은 경우는 K리그에는 구이사 선수는 안 오고 오사고나 선수는 왔어요. 그렇게 이거는 야 센스 있었어요? 오사구 K리그에 정통하지 않으면 칠 수 없는 드립이에요. 이거는 정순주 아나운서의 구이사의 네. 오사구 이른바 역대급 참, 드립인 그러게.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칭찬해 주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네. 자, 한진희 위원님의 7번째 선수. 네, 저의 7번째는 2011-2012 시즌 프랑스 리그 앙 21골 몽펠리에 올리비에 지루입니다. 야, 뭐 당시 몽펠리에 이게 이제 아까 그라피테 선수 볼프스부르크 역사상 유일무이한 우승 시즌의 이제 득점왕인데 몽펠리에가 프랑스 리그 역사상 우승 딱 한 번 했어요. 요때 2011-12 시즌. 근데 정말 놀라운 우승이었어요. 이 우승 자체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그 레스터가 이제 동화 쓴 시즌에 정말 의외의 우승팀 뭐 이런 거 할 때 몽펠리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팀이에요. 그런 주제를 다룰 때. 근데 이때 팀도 우승을 하고 이 지루 선수가 거기 선봉이었죠. 21골을 넣었는데 이때 이제 제친 선수들이 릴의 아자르 선수, 그리고 생테티엔의 오바메양 선수, 리옹의 리산드로 로페스 선수 이런 선수들을 제치고 지루 선수가 갑자기 득점왕을 했어요. 그런데 지루 선수가 2010년까지만 해도 2부 리그 선수였고요. 물론 2부 리그에서 득점왕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2010-2011 시즌에 12골을 터뜨렸어요. 1부 리그 올라와서. 근데 가능성은 엿보인 거죠. 12골이면 뭐 적은 골이 아니니까. 그런데 12골을 터뜨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리그 득점 상위 랭크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시즌에 21골이 되면서 득점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루 선수도 그 전 시즌까지 봐서는 골을 어느 정도 꽤 넣는 선수 정도이긴 했는데 득점왕까지 예견할 정도는 결코 아니었고 지루 선수가 득점왕이 되면서 몽펠리에는
역사상 유일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지루 선수가 이제 아스날로 오게 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빅리그 빅클럽들이 올리비에 지루가 누구야? 키는 큰데 뭐 연계왕인데 골도 잘 넣어?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주목받죠. 아스날로 이제 데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루 선수의 또 인생을 바꿔놓은 그 시즌 득점왕 시즌 몽펠리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희연님의 저는 여덟 분데스리가로 가서 2004-2005 시즌 24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마렉 민탈, 슬로바키아 대표인 민탈인데 역시 오늘 주제에 좀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그 전 시즌에 역시 니른브레크에서 14골 기록하면서 팀을 승격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분데스리가에 와서. 그 해도 역시 한현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쟁쟁한 선수들이 로이 마카이, 뭐 베르바토프, 브레멘에서 살키로 이적했던 아일톤, 뭐 아주 쟁쟁한 공격수들이 많았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마렉 민탈 득점왕 차지하고 나서 명문 클럽들이 많이 마렉 민탈 문의를 하고 영입 의사를 표출을 하기도 했는데 본인은 난 니른베르크 남겠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큰 부상들이 왔어요. 네. 발 쪽에 골절 부상도 있었고 여러 부상들이 섞이면서 이후에는 계속 그러한 흐름 속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니른베르크에서 커리어를 마감했는데 좀 안타깝죠. 마렉 민탈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네, 마렉 민탈 선수 한두 줄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정말 안타까운 선수예요. 이 선수가 5개월 동안 2번의 골절상을 입으면서 결국은 이 2004-2005 시즌 제외하면 거의 이제 커리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네. 그래서 너무도 이제 부상이 커리어를 아주 망가뜨린 안타깝네요. 진짜 안타까운 애석한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민탈 선수를 꼭 넣어야 되는 이유는 니른베르크라는 팀에서 했다는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고 2부 리그에서 이제 올라와서 득점왕한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플라티니 선수 말씀드릴 때 플레이메이커이면서 득점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민탈 선수도 공격수가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죠.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민탈 선수의 당시에 니른베르크에서의 롤은 투톱 공격수 아래쪽에 꼭지점 미드필더. 네. 요즘 축구에서 우리가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득점을 많이 하는 모습을 요즘에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만 하더라도 공격수 놔두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득점왕을 해?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민탈 선수의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딱 이 선수 생각하시면 됩니다. 첼시 감독 프랭크 램파드. 그러니까 그 니른베르크와 슬로바키아의 프랭크 램파드 스타일이에요. 이후에 이제 슬로바키아 축구에서는 마렉 함식 선수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여전히 슬로바키아에서는 민탈 선수는 레전드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이 못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석한 부상 때문에 어쨌든 이 민탈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득점 1위를 했다. 요거는 우리가 특기할 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9번째 한의원님의 선수는 네. 누굴까요? 9번째. 별로 설명 안 할 선수 제가 2명 하고 그냥 넘길게요. 이 선수는 득점왕을 3번을 했는데 네. 마지막 득점왕을 저는 꼽는 겁니다. 자, 0506 시즌에도 득점왕을 한 적이 있고요. 피오렌티나에서 31골 터뜨리면서 그리고 2014-2015 시즌 세리에아 22골. 물론 이카르디 선수와 이제 공동 득점왕이긴 한데 네, 루카 토니 선수. 이건 늘 수밖에 없는 게요. 38살 득점왕이야. 빅리그에서. 물론 토니 선수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득점왕을 해서 득점이 아주 많은 선수라는 거는 뭐 전 세계 축구 팬이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 이후에 로마 유벤투스에서 계속 15골대 근방을 놓다가요. 이제 11-12 시즌에는 아랍에미리트 알 나스르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골을 많이 못 넣고 피오렌티나로 돌아왔는데 피오렌티나에서도 많은 골을 넣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2013년에 헬라스 베로나에 입단을 했는데 20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사람들이 짝짝짝짝 박수 쳤어요. 왜? 37살인데 20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갈 줄은 사람들이 몰랐죠. 그 다음 시즌에는 진짜로 22골을 넣으면서 38살로 득점왕. 그러니까 토니 선수의 역대 경력을 보면 뭐 득점을 하는 게 이상하진 않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고 중간에 아랍에미리트도 한번 갔다 왔고 그런 상황인데 다시 커리어를 세리에아에서 부활시켜가지고 득점왕이 됐어요. 38살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야 될 선수는 바로 지난 시즌 세리에아 득점왕. 네. 이 선수는 38은 아니지만 36으로 득점왕을 한 퀄리아렐라 선수, 삼프도리아. 네. 그래서 퀄리아렐라 선수의 36세 득점왕은 게다가 퀄리아렐라 선수는 요게 또 커리어 첫 득점왕이에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카테고리에서 저는 2명
이거는 노익장 초노익장 득점왕. 네. 이렇게 노장의 힘을 보여준 루카토니와 퀄리아렐라를 함께 뽑아주셨는데요. 이 장유현님의 9번째 픽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2명 남았는데 사실 아직도 결정을 못했었거든요. 퀄리아렐라도 있고 토니도 있고 또 바바레즈도 있고 토마스 크리스티안센 뭐 후보들이 많은데요. 네. 임모빌레 뭐 많은데 퀄리아렐라를 저도 좀 이 중에서는 제일 이렇게 놀랐다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팬들에게는 퀄 장군, 야 진짜 꺼지지 않는 퀄 장군. 물론 그 전 시즌에도 퀄 장군은 잘했어요. 말씀해주신 지난 시즌 삼도리아에서 네, 36살. 이 노장이 득점왕을 26골을 넣을 줄은 몰랐고 그 시즌에는 팬들이 지난 시즌 아시다시피 호날두에게 많이 시선이 쏠렸죠.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과연 여기서 득점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초반에는 또 누가 날아다녔나요? 피용택이 날아다녔어요. 제노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퀄 장군 쪽보다는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던 피용택이냐 시즌이었는데. 호날두냐 혹은 두반 사파타냐. 예, 그랬죠. 그런데 퀄 장군이 26골로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아, 저 네.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네. 그 아름다운 골을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네. 퀄리아레로 갈래요. 마지막 선수는 좀 고민이 있는데 저는 그냥 임모빌레로 갈래요. 토리노 시절 2013-2014 시즌의 득점왕입니다. 이 선수가 그 전전 시즌 세리아 배 2부 리그 페스카라에서 28골, 골을 많이 넣었습니다만 그 다음 시즌에 세리아로 와서 제노아에서는 사실은 그냥 5골에 그치면서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 시즌에 토리노로 와서 이제 바로 득점왕을 했죠.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데려갔죠. 근데 거기 가서 망했어요. 도르트문트에서 완전히. 세비야 가서도 뭐 자리 못 잡았고. 근데 최근에 라치오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임모빌레의 득점왕은 지금 오늘 주제에 좀 부합하지 않겠냐. 임모빌레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한유환님의 10번째 선수. 네, 저는 실제로는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는 정말 같은 카테고리예요. 묶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록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이탈리아 리그에서 3부 리그 득점왕도 해보고 2부 리그 득점왕도 해보고 1부 리그 세리에아 득점왕을 한 선수가 딱 2명이에요. 그 두 선수를 같이 묶었습니다. 네. 근데 둘 다 나이도 동갑이네요. 67년생. 첫 번째 인물은 2001-2002 시즌 세리에아 24골, 35살 득점왕. 아까 퀄리아렐라 36, 루카토니 38 했는데 요 선수도 만만치 않아요. 35 네. 득점왕인데 공동 1위가 이때 다비드 트레제게 선수와 이제 공동 득점왕입니다. 이 01-02 시즌의 그 주인공 피아첸자의 다리오 우브네르 선수. 아마 장희훈님은 저 매니아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브네르 선수 아실 거예요. 이 선수는 정말 그 프리미어 리그에도 요즘 그런 선수들이 좀 간간이 있지만 20대 초반의 공장 노동자 출신이고요. 그때 이제 취미로 지역 축구 리그에 입단을 했어요. 그 다음에 87-88 시즌에 5부 리그 선수였고요. 88년부터 90년까지 4부 리그, 90년에서 92년까지 3부 리그, 92년에서 97년까지 2부 리그. 와. 자, 그러니까 이 선수가 97년까지 2부 리그에서 뛰었으니까 30살까지 하부 리그에서 뛰었어요. 네. 그러다가 97-98 시즌에 드디어 세리에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브레시아라는 팀을 통해서. 그런데 브레시아가 또 금방 강등돼요. 네. 그래서 다시 2부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다시 이제 팀과 함께 브레시아 선수로서 이제 세리에아로 돌아오는데 이 득점왕을 할 수 있는 싹이 00-01 시즌에 나타났습니다. 00-01 시즌에 세리에아에서 17골을 터뜨려요. 브레시아에서. 근데 이때는 득점왕은 아니에요. 근데 이때만 해도 67년생이 01년에 17골이니까 34살이 돼서 네. 이제 비로소 1부 리그에서 17골을 한번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거예요. 그저 5부 리그, 4부 리그, 3부 리그, 2부 리그 있다가 1부 리그 잠깐 있다가 다시 2부 리그 갔다가 다시 1부 리그 올라와서 근데 이때 청춘은 다 지났어요. 그리고 34살 때 17골을 넣어요. 근데 이때 같이 뛴 동료들이 브레시아에서 로베르토 바지오. 뒤쪽에는 나중에 잠깐 이제 왔던 거긴 하지만 안드레아 피를로. 피를로의 패스, 바지오의 패스, 우브네르의 골. 네. 막 이런 그리고 우브네르 선수가 이때 또 아주 슈팅력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17골을 넣었는데 그래도 설마 이 사람이 득점왕을 그랬는데 그 다음 시즌 35살 때 마침내 세리에아 득점왕에 오르는데 그거는 브레시아가 아니고 또 피아첸자로 이적을 해서 득점왕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승리의 케이스죠. 진짜. 근데 그동안 이제 3부 리그 득점왕도 했었고 2부 리그 득점왕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고 네. 우브네르 선수. 두 번째는 이고르 프로티라는 선수가 있어요. 프로티. 근데 이 선수는 프로티도 저도 있어요.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95-96 시즌 세리에A 24골로 득점왕인데 이때 공동 득점왕은 주세페 시뇨리 선수입니다. 장지현 의원님이 또 좋아하실 만한 시뇨리 선수인데 이때 이제 제친 선수들이 엔리코 키에사, 가브리엘 바티스투타, 올리버 비오호프니까 뭐 세계 축구계에 아주 큰 이름들을 제치고 이제 이고르 프로티라는 선수가 공동 득점왕이 됐는데 이 프로티 선수도 시작은 좀 아래쪽에서 시작했어요. 93-94 시즌까지는 3부나 2부에 있었고요. 네. 이제 94년에 비로소 마리오와 더불어서 승격을 해서 처음부터 많이 넣느냐 그건 아니고 94-95 시즌에 7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95-96 시즌 득점왕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7골을 넣었던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 득점왕하리라고 누가 예상하겠어요? 이 선수는 90년대 중반에 득점왕을 하고 이후에는 이제 라치오, 나폴리 같은 데서 활약했는데 그저 그랬어요. 그리고 98년부터는 다시 하브리그로 가서 99년에 아까 루카렐리 선수 얘기할 때 있었던 그 3부 리그 리보르노에서 득점왕을 한 차례 했고요. 02-03 시즌에는 역시 리보르노와 같이 2부 리그로 올라왔다가 2부 리그에서 또 득점왕을 해요. 아까 우브네르 선수는 3부 득점왕, 2부 득점왕, 마침내 35세 1부 득점왕을 한 거고 요 프로티 선수는 1부 득점왕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부 득점왕, 2부 득점왕을 더 이후의 시절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티 선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수도 축구를 상당히 잘했던 선수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뭐 장 의원님도 항상 언급하시는 이탈리아에 그때 재능 있는 이때 6-7년생이면 딱 어느 세대냐면 바지오, 그 키에사, 시뇨리, 졸라, 그렇죠. 디카니오 뭐 이런 선수들 다 그 세대거든요. 이 프로티 선수도 신장이 작으면서 네. 상당히 다부진 드리블 돌파, 다부진 킥 능력 이런 게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재능은 있었던 선수인데 사실 1부 리그에서 꽃피운 기간은 상당히 좀 짧았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바리에서 그것도 아까 우브네르 선수는 피아첸자에서 득점왕했잖아요. 이 선수는 바리에서 득점왕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선수가 아직까지 이탈리아 축구 역사에서 유일하게 3부, 2부, 1부 득점왕 다 거머쥔 유이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대단하네요.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의외의 득점왕 탑 10을 꼽아왔는데요. 이번 시즌은 과연 누가 예기치 못하게 아니면 예상할 수 있게 득점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